안녕하세요. 최경진입니다. 이렇게 열린 형식의 토론을 제가 한번 사회도 보고 또 안내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왔고요. 오늘 다양한 토론과 함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자됐는데, 제가 최근에 한 1, 20년 내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전문적인 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데이터 3법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도 됩니다. 사실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걱정이 뭐냐 하면, 보통은 법은 있는 듯 없는 듯 한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없어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있어도 괜찮은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게 잘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법인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이 혹시나 국민들이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나, 그리고 아마 사업자분들은 특히나 이 데이터를 앞으로 많이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기대가, 데이터 3법에 대한 기대가 그냥 희망 고문에 그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논의한 이 자리가 실제로 데이터 3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논의의 시작의 장을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 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오신 분들이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주요한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준비되어 있나요? 네. 네, 데이터 3법이라고 하면 세 가지 법률을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법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사실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전부 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이 시행되고 나면 남는 법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신용정보법 두 개인데, 이 중에 특히나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거는, 둘 다 굉장히 기대할 만하지만 특히나 신용정보법이 다른 법보다도 훨씬 더 활용 쪽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업자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이 법률은 2월 5일 날 공포가 되어서 8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한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따 제가 또 설명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토론을 통해서 말씀 나누겠지만, 개인정보 관련된 것이 굉장히 디테일한 걸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그거는 인격적인 거니까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내지는 이거는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원유 또는 쌀이라고들 말하는데,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매우 디테일한 수준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어떠한 뎁스에 어떠한 유형의 데이터가 있고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잘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이 개인정보 개념 정의가 합리화됐다라는 건데, 사실 그동안에 언론 지상에 보면 이 부분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관련된 데이터 3법의 가장 큰 전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처음으로. 근데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저 개인정보 개념정의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기업에서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써도 될까 안 될까,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이 제일 좋다. 그런데 그건 다른 한편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법으로 규제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어떤 분들은 데이터를 막 조합하는데, 이거를 한 10년 후의 기술로 컴퓨터를 한 100만 대가 연결해가지고 재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0.01%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질문했을 때, 식별 가능성이 0.00001%만 있더라도 개인정보입니다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개인정보를 실제로 비식별화해서도 제대로 쓰지도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지금 넘기 위해서 이번 법 개정에서 개인정보 개념 합리화를 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가명정보 개념입니다. 이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 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가명정보인데, 가명정보 규정을 들어오면서 중요한 거는 기존의 개인정보가 아닌 영역, 소위 말하는 비식별 영역보다 좀 더 앞당겨가지고 가명화된 정보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처리한 거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처리한 것을 좀 더 많이 활용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취지가 법에 반영됐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규제 체계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기존에도 있었는데 기존에는 사실 조사 권한 같은 게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권한이 다 합쳐지면서 조사 권한도 생기고 처분 권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이제 조직 체계가 되고요. 네 번째가 양립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해외에서는 컴패터빌리티 테스트라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 A라는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A 다시라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는 엄격한 해석으로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양립 가능성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합한 겁니다.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수범자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기준이 너무 나눠져 있고 시어머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제 기관 가서도 따라야 되고 저 규제 기관도 따라야 되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따르다 보면 나중에는 누구 말 들어야 되지?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법을 합치긴 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에 따라서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규정들을 다 정리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중복성이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법을 통합하는 쪽으로 우선 했고요. 이제는 지금은 물리적 통합만 했고 조만간 다시 개정을 통해서 화학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처리 기준이 단일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법의 핵심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제가 더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따가 토론을 통해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희가 오늘 다섯 분의, 보시다시피 다섯 분의, 저 빼고 네 분의 이제 그 패널들을 모셨는데, 이 네 분께서 각각의 전문성에 기초해 가지고 이 개인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으로는 김정혁 대표님을 모시고서 저희가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부득이하게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자를 순차적으로 모셔가지고 발표를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